실연의 아픔으로 유튜브 활동을 잠시 멈췄던 수빈이. 그녀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슈조이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너 따위가 우리 성재를 넘봐. 한때 수빈을 향해 손찌검까지 하려 했던 여자, 성재의 계모 고성이.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가짜 눈물은 세상을 기만했어요. 수빈은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정면에 섰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고성이의 가면을 벗겨냈어요. 여기에 영나의 웹툰 평창동 라푼젤까지 공개되며 진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무너졌던 슈조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사회생한 박 회장은 수빈이를 위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결국 아버지도 똑같은 분이에요. 온기라고는 없는 듯한 커다란 거실에 박진석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언성 높인 적이 없던 아들 성재가 고함을 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람난 네 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귀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아들 성재. 그 아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듣게 됐어요. 지난밤 새어머니 고성이는 싸구려 인터넷 방송 사문TV에 출연해 슈조이 박진석 회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어요. 1000만 조회수를 넘으며 결국 정규방송과 일간지에서도 기사를 다루게 되었어요. 일파만파 퍼진 슈조이 그룹 스캔들에 아버지는 고작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고성이가 정신미약자이니 믿지 말라고 맞불을 붙였어요. 결국 슈조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까지 퍼졌어요. 슈조이 박진석, 26년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았다. 의처증, 재산 몰수 폭로 잇따라. 한편 세상의 이목을 끌어낸 성인은 매일 매순간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녀가 출연한 영상의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90만, 95만, 100만 돌파. 손바닥만한 모텔방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중얼거립니다. 박진석,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았어. 네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곧 박 회장 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해 올 것을 상상하며 성희의 입가에는 여유 있는 미소가 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각 성재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빈의 유튜브 스튜디오.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수빈의 채널에서 긴급 라이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성재 오빠와 이별을 겪으면서 수빈은 한동안 유튜브 채널 운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르고 곱게 자란 수빈이는 일명 슈조이 스캔들이라는 가짜뉴스에 열광하는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수빈은 정면 카메라를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지금 이 순간 포털 사이트를 뒤덮고 있는 재벌 사모님 피해자 이야기의 다른 얼굴입니다. 화면에 웹툰 한 컷이 천천히 띄워졌습니다. 제목은 평창동 라푼젤. 댓글창에서 물음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웹툰 오늘 처음 공개된 게 아닙니다. 무려 3개월 전부터 연재되어 왔어요. 수빈은 한 장면씩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은 슈조이 회장 부인 고성희 씨를 거의 그대로 모델로 한 캐릭터입니다. 가족들에게 숨기고 아들의 간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장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재벌 아들들을 노리는 모습, 딸을 재벌가 며느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까지 모두 실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헐, 진짜 똑같네요. 이게 픽션이 아니라 실화였어? 소름 돋는다. 그럼 어제 그 유튜브는? 수빈은 댓글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카메라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카메라가 이동하자 그곳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카메라 렌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수빈이 먼저 시청자들을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포털을 뒤덮고 있는 슈조이 박진석 회장의 아내가 의처증 남편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모두 아시죠? 오늘은 그 이야기의 진실에 대해 당사자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이 자연스럽게 영나 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고성애 씨의 딸 박영나입니다. 그 순간 댓글창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헐, 진짜 딸이라고? 저 웹툰 작가 맞지? 대박.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막 최종화가 업로드된 웹툰 평창동 라푼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영나 씨와 이지환 씨가 함께 기획하고 제작했어요. 영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 세게 떨리는 것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재벌 집안에 시집가기 위한 딸로 살아왔습니다. 영나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26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실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슈조이는 아직 중견 기업이니까 넌 더 큰 재벌 며느리가 돼야 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적성에도 맞지 않는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재벌가 며느리는 예술적 소양이 있어야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했으니까요. 영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작 작가가 그려준 그림들로 개인전도 열었어요. 그 전시회에 온 사람들 중 절반은 엄마가 초대한 재벌가 인사들이었죠. 재벌 아들이 다닌다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서 사람들 눈에 들 방법도 배웠고요. 그녀가 사람들 눈에 들 방법이라는 말을 할 때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영나는 아주 짧게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26년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야 했으니까요. 박영나가 아니라 엄마가 만든 슈조이 그룹의 외동딸로만 존재했으니까요. 영나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따뜻함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 운전기사였던 이지환 씨예요. 영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지환 씨가 제게 물었어요. 왜 내 인생을 엄마가 대신 사느냐고요. 그 말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됐죠. 영나는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천천히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 몰래 그리던 웹툰을 지환 씨에게 보여줬어요. 새벽에 몰래 방문 잠그고 이어폰 끼고 그렸던 그림들이요. 영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지환 씨가 말했어요. 이게 내가 진짜 잘하는 거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라고요. 영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첫 작품은 이지환 씨 명의로 계약이 됐어요. 내 심장을 뺏어봐라는 제목이었죠. 그 작품이 흥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빈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평창동 라푼젤이에요. 영란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정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그린 이야기입니다. 평창동이라는 황금탑에 갇혀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았던 딸의 이야기요. 그리고 영란은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엄마가 유튜브에서 말한 의처증 때문에 쫓겨났다. 합의도 못 받고 버려졌다는 말.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댓글창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진짜요? 그럼 진실은 뭔데요? 딸이 직접 말하는데 거짓말일 리가. 영란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는 것처럼. 엄마가 쫓겨난 건 아버지의 의처증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요. 영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거짓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어요. 수빈이 차분하게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고성희의 비자금 내역, 사기 결혼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고성혜 씨는 남편 박진석 회장을 속이고 비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기 결혼 사실까지 드러나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 소송조차 못하는 상황이죠. 영란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웹툰을 올린 이유는 엄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진실이 누군가의 거짓말로 덮이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처럼 부모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너는 너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영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메라를 보다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결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가 벌받을 짓을 했잖아요.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셨어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아빠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죄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수빈과 영라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인터넷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직접 나와서 말하는데 웹툰 3개월 전부터 연재됐다는데 이게 거짓말일 리가. 고성이 완전 사기꾼이네. 평창동 라푼젤 지금 정주행 중. 소름 돋음. 고성희의 눈물보다 딸의 진실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연기보다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1위 평창동 라푼젤, 2위 박영라 작가, 3위 고성의 거짓말, 4위 수빈 인터뷰, 5위 슈조이 그룹 진실. 영라와 지완이 함께 기획한 웹툰 평창동 라푼젤이 실시간 인기 1위로 치솟았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의 눈물 유튜브와 딸의 진실 웹툰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후원금 좀 더 들어왔나?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후원금 다 환불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함. 이런 사람이 어떻게 26년이나 재벌 부인 노릇을 했대? 딸이 불쌍하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면 기절할 걸 제작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성애 씨,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어 영상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니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인터넷은 그녀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슈조이 그룹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불매운동은 하루 만에 사라졌고 오히려 슈조이 제품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빈의 인터뷰와 영나의 웹툰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오피스텔 바닥에 쓰러져 자신이 뿌린 거짓말 위에 세웠던 탑이 딸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나, 내가, 나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녀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조용한 호텔 라운지. 박진석 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무거운 표정으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론의 폭풍을 지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보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고성희의 말만 믿었던 자신, 아들 성재의 진심을 외면했던 자신, 수빈에게 상처를 준 자신. 라운지 입구로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수빈이 먼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셨죠? 박진석은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위로를 받다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빈 양. 박진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사과하러 왔네. 그리고 고마워. 지난번에 자네를 따로 불러서 성재와 연애만 하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하네. 수빈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이미 잊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일요? 괜찮아요, 회장님. 이미 지난 일인걸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땐 내가 고성희의 말만 믿고 살고 있었네. 성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보지 못한 채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부끄러운 짓을 했어. 자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수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 말에 박진석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진석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혹시 아직도 성재가 좋다면 나는 자네를 며느리로 대환영이네. 진심으로.
수빈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뺨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은 손을 들어 수빈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네. 만약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도 존중하겠네. 하지만 그래도 은혜는 꼭 갚고 싶어. 자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밝던 미소가 사라지고 무언가 깊은 고민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큰오빠 지혁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부모님도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진석은 단호하게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방법을 써보겠네. 의료계, 병원, 재단. 내가 아는 모든 곳에 연락하겠어. 꼭 도움이 되게 하겠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그로부터 열흘 후 정말로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식 수술 날짜 확정. 수빈의 가족 모두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매일 병실을 오가며 조금씩 약해지는 가족을 지켜보는 것. 언제 올지 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것.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것.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의료계 인맥, 병원 이사진, 장기 기증 재단, 대학병원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슈조이 그룹의 모든 영향력을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직접 병원들을 방문했으며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병원 복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역은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수빈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역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병실 밖 복도에 서서 박진석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의 날카로운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수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아버지처럼 따뜻했습니다. 고맙긴. 자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안 그런가?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병실 안. 박진석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빈의 가족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다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지혁이를 살려주셔서. 다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심장병 소식에 하루하루 피말리며 살았던 다정. 매일 밤 기도하며 울었던 그녀가 이제야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철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상철은 그동안 박진석을 경계했습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수빈이가 성재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기도 펴지 못할 시집살이로 불행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심은 신분이나 재산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재야, 수빈아, 니들이 애썼다. 이제 더는 막지 않아. 성재와 수빈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로서 축복할게. 그 말에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수빈의 상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 성재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아버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악수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수빈이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힘들어? 뭐 필요한 거 있어?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빠. 수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는 내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지혁은 천천히 손을 들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재, 내 친구.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그 말에 수빈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밤 10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돌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수빈은 복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수빈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돌리자 성재가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부드러웠습니다. 언제 왔어? 조금 전에.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아서. 성재는 수빈 옆에 앉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수빈은 커피를 받아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고마워. 뭐가? 다 고마워. 수빈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오빠도 우리 가족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성재는 수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래도.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설득해 준 거잖아. 네가 내 편이 돼준 거잖아. 성재는 수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빈아. 성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수빈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숨지 않아도 돼. 눈치 보지 않아도 돼. 내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도 모두 우리를 응원해 주시잖아. 성재는 수빈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거 느껴져? 지금 이 순간 너랑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너무 행복해. 성재는 수빈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수빈도 성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지? 성재의 질문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의 앞에는 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슈조이 그룹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의 힘으로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박진석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반면 고성이는 여전히 허름한 모텔에 홀로 남아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완전히 무너진 잔해 속에서 허탈한 웃음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언제나 보상받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